이란이 이스라엘의 소로카 병원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핵심 의료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으로 약 2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They're targeting civilians because they're a criminal regime. They're the arch terrorists of the world. They want to have nuclear terrorism, which will put the entire world under nuclear blackmail, and they would use these weapons.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며 맹렬하게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 무기를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오랜 갈등의 고조에 따른 공개적인 군사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해진 역대급 공격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도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국방연구의 중추를 담당하는 바이츠만 연구소도 이란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חמינאי הוא נוקלר המודרני. אדם עומד עשרות שנים בראש מעצמה. יש לו השפעה אידיאולוגית רבה. והוא מפעיל אותה ואומר שהוא בעד השמדת ישראל. 계속되는 이란의 반격. 이스라엘은 이란 아라크 지역의 핵심 핵시설까지 공격했습니다. מטוסי הקרב שלנו תקפו את הכור הגרעיני במרחב עראק שבאיראן, אך בעל פוטנציאל לאפשר למשטר האיראני את היכולת לייצר פלוטוניום מאושר. פעלנו כדי למנוע מהמשטר האיראני את היכולת להשמשת הכור ולקידום הדרך ליצירת נשק גרעיני. זו חובתנו. 국제원자력기구의 자제 요청에도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국영방송에도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던 앵커는 뉴스 진행 중 대피했고 두 차례 폭격으로 건물엔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목적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공항과 에너지 인프라 등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습 격화를 우려하는 수도 테헤란의 시민들은 생피품을 비축해서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란 영공이 폐쇄됨에 따라 시민들은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등의 인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상황 속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은 미국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문제입니다. How many people live in Iran, by the way? I don't know the population. You don't know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you seek to topple? How many people live in Iran? 92 million. Okay. How could you not know that? You're a senator who's calling for the overthrow of the government and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country. 미국의 대이란 군사 개입 문제엔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와 마가 강경파가 대립합니다. 공화당 주류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srael is doing an enormous favor to the United States right now. I believe the most acute near-term security threat facing America is the threat of a nuclear Iran. 전부터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해온 이스라엘에게 트럼프가 B-2 스텔스 폭격기와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을 위한 벙커버스터 지원을 고민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가 강경파는 군사 개입이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는 중동 안보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백악관 앞에서는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군사 개입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대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평화주의자를 자처해온 트럼프. 격화된 중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결정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란 통신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강근 목사님,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 공항이 폐쇄가 되어서 피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육로, 요르단과 이집트인데요. 그래서 지난 15일, 16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서 55명의 발이 묶인 교민들이 이제 요단을 통해서
피난을 갔고요. 근데 문제는 요르단도 이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의 경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사이렌이 울려대고요. 무엇보다도 이 암만의 공항의 대부분의 항공이 취소가 되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피난은 이집트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이 한인회와 대사관의 주관으로 오는 23일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장장 12시간의 피난을 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50여 명의 교민들이 피난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 대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번 교전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도 궁금합니다. 그전엔 반전 여론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반전 여론은 이제 여전히 강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자 위협입니다. 해서 이란 공격에 대한 여론은 좌파든 우파든 공이 이제 네타냐후의 공격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네타냐후가 이제 네타냐후의 인기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이번 전쟁이 앞으로 2주간이 가장 치열할 것이다 해서 2주가 지나면은 좀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강근 목사님 소식 고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빨리 안정돼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박현도 교수님도 얼마 전에 중동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현지 행사에 갔었는데요. 예. 다들 뭐 이스라엘 전쟁이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집에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피해야 되니까요. 보통 이란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인도 쪽으로 삥 돌아온 데다가 항로가 복잡해서 보통 8시간 걸리는 거리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네, 전쟁 때문에 그래도 무사히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핵을 제거할 기회가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이란을 공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첩보를 받았는데요. 그 첩보 내용은 이란 핵 과학자들과 군사령관들이 모여서 핵 개발 관련 회의를 처음으로 연달하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을 미사일에 장착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습 때 핵 과학자들과 군사령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핵시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핵시설은 굉장히 튼튼하게 짓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하 8, 90m 아래에 있고 2중, 3중으로 보호막이 돼 있어서 웬간한 무기로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벙커 버스터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60m까지 뚫을 수 있고요. 이걸 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로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의 이러한 무기를 이용해서 핵시설을 파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 무기를 준다면 사실상 참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천 교수님, 정말 미국이 이번 교전에 개입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이란이 숨겨놓은 핵물질을 다 제거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한다면은 미국은 점점 더 이 전쟁에서 발을 빼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 실패를 경험한 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한다고 해서요. 이게 반드시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프가니스탄만 하더라도요. 친미 정권을 세우고 난 후에 20년 동안 무려 2조 3,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군이 이제 결국 철수하고 나니까 탈레반의 세상이 다시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요, 이런 전쟁에 엮이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갖다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낮다. 오건영 팀장님은요? 네, 이제 경제적 부담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이죠. G7 정상회담 일정을 이제 단축을 하고 새벽에 이제 백악관으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미국의 전쟁 개입설이 터져 나오면서
당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감세안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 만약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국방비 지출까지 만약 늘어나게 된다. 이러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은 중동 이슈가 불거지면은 당연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국제 유가겠죠. 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를 상회한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더 연장이 된다라면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상존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은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 항복은 없다라고 좀 단언한 상태여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약 2,000에서 5,000기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 쓴 파타-2X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아주 이스라엘 방공망을 완전히 뚫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란이 공격할 때 썼던 무기들은 주로 재래식 무기였기 때문에 신무기는 아껴 놓았던 얘기죠.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란은 이라크라든지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무조건 새로운 미사일로 아껴놓은 미사일로 쏟아 부을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국까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2주 기한을 주면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건데요. 네. 이걸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것인가 의문이죠. 그렇다고 이란을 완전히 붕괴를 시킨다. 근데 이란 인구가 9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급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